언어에 대한 수업입니다. 언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했던 말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언어가 중요하다. 언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결국 언어는 우리 뇌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뉴런들 간의 시냅스 연결, 그것들의 조합과 배열에 의해서 일정한 형태의 어떤 언어가 표출되는 것이죠. 뇌로 이해한다면. 그럼 이 언어는 의식적 언어가 있고 무의식적 언어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러면 언어는 어떤 걸까요? 의식적인 것일까요? 무의식적인 것일까요? 무의식적인가? 그렇죠. 이미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이건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발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 언어를 만들어낸 것은 기억이라고 한다면 그 기억에는 뭐가 묻어 있나요? 정서가 다 묻어 있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특정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특정한 감정 상태에 나를 놓이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경험하는가? 언어로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언어로.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언어에 의해서도 우리의 내적, 외적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 외적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저번 수업에서 말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바뀌는 것, 변형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죠. 누가 차가 끼어 들어왔을 때 저 삼촌 참 성격 급하시네. 뭐를 바꿨나요? 언어를 바꾸었는데 우리의 경험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내적, 외적 경험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럼 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무의식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의식적 언어를 바꿔주는 훈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복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동화되고 학습 4단계로 이행되어서 무의식으로 다 축적되거든. 그러면 의식적으로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언어는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적 언어를 바꿔준다.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경험이 바뀐다는 것은 언어를 바꾸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말이 파워를 갖고 있다. 라는 말들이 전부 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언어를 반복해서 훈련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경험조차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식적 차원의 언어 훈련,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화법, 말하는 방법을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의 무의식적 언어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언어가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언어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첫 번째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자, 저번 수업에 상향 유목화, 하향 유목화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상향 유목화? 청킹 업, 청킹 다운. 청킹이라는 것은 어떤 묶음, 다발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했을 때 상향 유목하면 그래요. 작년 이맘때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상향 유목화. 네. 확대하는 거, 네. 넓히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가 상향 유목화라고 한다면 하향 유목화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파고드는 거죠. 아, 오늘 날씨 중에서 특별히 낮에 12시에 날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건 하향 유목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향 유목화는 범위를 어떻게 하나요? 축소식이죠. 상향 유목화는 범위를 넓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담자가 부정적인 제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깨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향 유목화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자기 제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상향 유목화를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역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 뭐냐면 뭐를 쓰느냐? 하향 유목화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찾을 때도 이 하향 유목화를 쓸 수 있겠죠.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깨기 위해서 이 하향 유목화를 쓰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채릴 때는 꼬치꼬치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당신의 자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준다면 그건 하향 유목화. 우리는 이 언어적인 기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신념을 깨줄 수도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숭배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원을 찾아줄 수도 있다. 상향 유목화는 어떤 데 쓰느냐면 협력, 협상,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저 위에 동네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향 유목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만나가지고 꼬치꼬치 하나하나 요거 날짜는 언제 하고 요 분량은 요만큼 하고 요 의제는 빼고 넣고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향 유목화를 어떻게 하나요? 정상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봅시다. 앞으로 서로 협력합시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상향 유목화를 해서 서로 간에 부딪힘이 적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무진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달라지죠. 날짜는 언제 할 거며, 경비는 누가 될 거며,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거며, 이 뭐 기자는 어떻게 초대할 거며, 이런 꼬치꼬치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서로 간에 뭐가 생기나요? 이질적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들이 서로 뭐 조율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뭐냐면 상향 유목화를 통해서 그냥 잘해봅시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과 대상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언어를 다르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걸 하향 유목화하는 것을 구체성, 상향 유목화하는 것을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성과 모호성에 대한 우리는 구체성을 써야 되는데 때로는 모호성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모호성을 써야 될 때 구체성을 써가지고 뭔가 판을 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하나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체면적 언어 패턴. 우리가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오늘 이 수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체면적 언어 패턴은 뭐냐면 아까 상향 유목화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상향 유목화는 범위를 확대하는 거고 체면적 언어는 뭐냐면 구체적인 상대를 트랜스 상태로 체면 상태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화법이에요. 그러면
최면적 언어 패턴은 여기서 NLP에서는 밀턴 화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이건 뭐냐면 추상적이고 의도적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해서 상대방이 트랜스 상태로 유도되도록 체면 상태로 빠지도록 하는 화법이에요. 그럼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상담에서나 코칭에서나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화법이에요. 제가 이 화법을 가지고 세일즈 멘탈에 답이 있다는 책을 그때 쓴 게 이 체면 언어 패턴이에요.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지금 개요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뒤에 따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체면이라는 게 과거의 체면이라는 개념은 전통적 체면이에요. 전통적 체면은 이완을 통해서 완전히 의식을 가라앉히고 완전한 무의식 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게 전통 체면이라고 한다면, 현대적 체면은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언어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을 트랜스로 유도해서 변화를 일궈내는 것. 그걸 우리 현대 체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밀턴 화법, 체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체면을 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어떤 이 음악에 묻어 나오는 그 문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 누구누구 했을 때, 사실은 그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하고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이고 그 말 자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동기화시키거든.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계속 반복시키니까 우리 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자리 잡아버리면 나는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뭐에? 그 언어에 이미 뭐 걸렸다? 체면 걸렸다. 누군가가 와 정말 대단한데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어떤 성과를 이룬 거야. 정말 대단해라고 누가 칭찬을 강하게 한다면 그 순간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들어갈까요? 그걸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혼을 낼 때나 되게 강화를 칭찬을 해줄 때나 이럴 때도 우리는 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주 정서적 경험이 큰 것 이런 것들도 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반복을 하는 것도 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를 언어적으로 체면 상태를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언어의 마술사.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또 훈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의문형.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접속사를 그러나, 근데 말이야,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또 이해한다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내하고 당신과 내가 같은 것을 느끼고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고 인정합니다. 근데 뒤에 말이 뭐가 붙나요? 그리고라는 말이 붙습니다. 저번에 샌드위치 피드백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똑같죠? 앞에 칭찬이 들어오고 나서 뒤에 하지만 말이야 이래버리면 앞에 칭찬이 날아가 버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면 그 뒤에 들어오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상대방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원리가 아시겠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면 그 뒤에 말은 받아들이죠.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이는 원리들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엄청나게 나중에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목적문형. 이게 이제 상담할 때 쓰는 이제 화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상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쓰지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죠?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면 상대의 어떤 지금 현재 마음 상태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이 질문 하나로 내가 무슨 목적으로 그걸 했을까?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의도로? 방향을 잡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만약문형이에요. 만약문형. 이것도 말 한마디로 상대의 상태를 확 바꾸어버립니다. 만약에 시험 불안 때문에 아주 초조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그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 나는 초조하고 긴장된다. 불안하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이걸 말 한마디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만약에 말이야, 네가 시험을 다 치르고 났어. 근데 그 시험 결과도 잘 나왔어. 시험을 다 치고 났다면, 시험을 잘 쳤다면, 너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너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너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는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시험을 잘 치고 다 쳤다. 그 순간 우리 뇌는 어떠한 질문에도 어떠한 말에도 대답하게끔 반응하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하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뭐 할까요? 나 시험을 다 쳤으니까, 상상이지만 시험을 다 쳤으니까 어떨까라고 상상하는 순간 그와 관련된 뇌회로가 활성화되고 물질이 분비되면서 긴장 불안이 쑥 가라앉아 버리는 상태. 이걸 우리는 뭐냐면 만약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쓰죠. 조금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당신이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만약에 이번 복권에 100억이 당첨된다면 그 100억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하는 순간에 그 질문에 뭐 하게끔 세팅되어 있다. 답을 하게끔 세팅되어 있다. 그럼 그 상상이지만 이미 100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하는 순간 이미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10초든 1분이든 간에 나는 어떤 상태, 내가 100억을 가진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친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 뭐로? 우리의 이 언어로. 언어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담과 코칭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나요? 언어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게 중요하다. 그럼 NLP는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링귀스틱 언어다 말입니다. 언어로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꾼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몸 상태를 바꾼다. 언어로.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지는 거죠. 다음, 긍정적인 IR을 창조하는 단어 사용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는 별명이 있잖아요. 뭐죠? 착각의 챔피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꿈, 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가치, 우리뿐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성취하는 삶,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지금 내가 하는 말 중에 계속 뭐가 들어냐면 성공, 성취, 가치, 행복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000억 개가 넘는 이 뉴런이 다른 수많은 뉴런들과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연결 짓고 있는 이걸 우리는 시냅스 연결, 신경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5가지의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한다는 말은 우리 뇌는 뭐로 작동되나요? 연합기억이고 전체성이고 비국소성으로 작동되고 있거든. 그럼 5가지 긍정적인 단어를 던지면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어떤 게 그 5가지의
긍정적인 단어와 관련된 IR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로 확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왜 위로를 해주나요? 왜 격려를 해주나요? 위로와 격려 그 안에 그 긍정적인 단어가 5가지 이상 들어가 버리면 우리 뇌는 착각해 버립니다. 혹시 예스 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그 원리가 예스, 예. 뭐냐면 우리 뇌는 일관성을 갖고 있거든. 앞에서 예 하면 예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신경회로가 뜨면 그와 관련된 일관성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뇌는. 그래서 그 네 번째 들어오는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럼 우리의 이 IR에 5가지 이상 긍정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연결시켜버리면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긍정적인 일관성을 만들어버려요. 뭘로 만드나요? 언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의 80%가 우리가 뭘 사용한다 했습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내 삶에서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외적 경험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고 그 상태가 바뀐 게 지속되고 일관성을 가진다면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뀐다면 내 삶을, 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 1%만 바꿔도 우리 삶이 99% 바뀐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음 조건부 타결이에요. 이것도 많이 쓰지 않나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만약무형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만약무형을 조건부로 타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에게 그런 조건부 타결을 걸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 당신에게 당신이 회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코칭을 완벽하게 해준다면 당신도 당신이 가진 숨겨져 있는 그 자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나요? 들어보면 이 조건부 타결이잖아. 그때 만약에 이 내담자가 네라고 대답한다면 할 수밖에 없죠. 조건부 타결에 들어가면. 그렇다면 이 내담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수업 그 상태보다 훨씬 더 변화가 크게 온다. 이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많이 쓰죠.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계약을 합니다. 주인은 10억을 달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10억에 내놓은 이 매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나는 최소한 7억이나 8억을 제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억에 나와 있는 이 매물을 8억에 예를 들어서 제시를 했다. 그러면 이 10억에 내놓은 사람은 처음에는 무조건 no. 그렇게는 못 팝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억에 제시했던, 매입하고자 했던 사람은 이 조건부 타결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이렇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번 양보했어. 양보는 무슨 양보? 자기가 깎았는데. 그래도 우리 언어를 양보해서 제가 8억 5천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하면 이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 꼭 하고 싶으면 9억 5천에 하세요. 라고 이제 계속 뭐냐면 타결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협상이라고 그래요, 협상. 근데 이 조건부 타결에 마지막 딱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끌어넣어도 9억은 원래 본인이 원했던 금액은 9억이에요. 근데 원래 9억에 원하는데 9억을 더 제시를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말 모든 걸 다 끌어넣어서 동원할 수 있는 게 9억입니다. 제가 9억을 제 차까지 팔아서 9억을 만들어서 제가 한다면,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9억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조건부 타결이죠.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봅시다. 내가 8억에서 8억 5천까지 양보한 거예요. 원래는 10억짜리를. 근데 8억 5천을 다시 내가 양보를 한 번 더 했어요. 9억까지 양보해 준 거예요. 주인도
처음에 10억에서 9억 5천으로 양보한 거예요. 상대방이 2번 양보했으니까 자기도 뭐 2번 양보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심리가 작동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9억에 합시다. 그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드는 사람이 좀 더 좋아요. 임자 있을 때 임자 구하기 힘듭니다. 임자 있을 때 하세요. 서로 좋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게 뭐냐면 서로 협상 아닌가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조건부 타결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건 협상이나 논쟁을 할 때도 조건부 타결을 많이 씁니다. 다음 부가 의무문 이런 구체적인 또 화법들은 뒤에서 또 디테일하게 더 훈련을 할 거예요. 전체 개요를 한번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부분을 좀 건드리는 거예요. 자, 부가 의무문은 이거예요. 이 볼펜이 참 좋은 볼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면 상대방은 여기에서 좋은 볼펜은 이건 좋은 거에는 진술문이에요. 이 진술문에다가 부가 의무문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면 언급기를 예 하는 순간 이게 좋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의무문이라는 건 한 번 더 딱 강하게 눌려버리는 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아주 잘한 것 같아. 엄마 맞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맞지가 뭐예요? 부가 의무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의식적 언어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바꾸어 간다면 이건 내 언어 패턴도 중요한 거고 상담이나 코칭 과정에서 내담자나 교육생의 언어 패턴을 바꾸는 훈련을 시킨다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을 시킨다면 엄청난 변화를 일굴 수 있죠. 실제로 언어만 바꾸어도 상태는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바뀌는가는 이제 설명을 이제 굳이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언어는 우리의 기억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모든 기억에는 뭐가 묻어 있다? 정서가 묻어 있다.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정서를 계속 재현시키는 거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로 유도해내는 거.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였습니까? 하마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